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극복했지만 이번 일이야말로 가장 큰 시련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48년을 살면서 저를 무시했던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바로 제 가족, 그것도 시어머니께 받은 상처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게 무조건적인 기대를 걸었고 그 기대가 제게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갔어요.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께서 원하는 바가 명확해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었죠. 일하는 며느리만 있으면 된다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안도하며 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결혼 전 남편과 어머님의 관계가 특별히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외동아들이라서 어머님께서 늘 사랑을 듬뿍 주셨고 저도 그런 남편을 만나 다정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남편과의 결혼은 순조로웠고 시어머니도 처음엔 저를 반기셨어요. 결혼 후에도 제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니 시어머니는 늘 일하는 여자가 참 보기 좋다라고 칭찬하셨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제가 육아에 전념하게 되면서부터 상황은 급변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만 돌보는 것이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만 놀고 일하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셨고 결국 그 말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제 마음속에 커다란 상처가 되어갔어요. 그때마다 저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떠올렸어요.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가정도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거죠. 또 다른 속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도 떠오르더군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찔해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보다 3살이 많았죠. 저 또한 중견기업에서 격리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제게 다른 여자들에 비해 제가 뚝 부러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호감이 많이 생겼고 제가 격리 쪽에서 일하니까 금전적이거나 경제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있어 보여서 매력적으로 느꼈다고 몇 번이고 말했어요. 남편이 말했던 건 실제로도 맞았어요. 제가 저축도 많이 하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허영심 같은 건 없었거든요. 젊은 시절에도 명품백 같은 건 한 번 들어본 적 없었어요. 사치품을 사거나 쇼핑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실용적인 물건을 사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최소 2주는 고민했고 한 번 산 물건은 3년 이상은 기본으로 썼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현실적이고 같이 살면 경제적으로도 믿음직스러울 것 같아 좋다고 했어요. 저희 집은 친정엄마랑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계십니다. 거리도 멀어서 자주 찾아뵙진 못하지만 1년의 명절 때마다 2번 정도는 뵙고 있어요.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스스로 잘하고 계셔서 제가 따로 용돈을 드린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몇 번이고 거절하셨고요. 그래서 생신 때 말고는 챙겨드린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 과거에도 지금도 건강하게 계셔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5살 많은 친언니와 엄마, 아빠 함께 넷이서 경기도에서 살았는데 가족끼리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저희 집은 크게 가난하지도 않았고 남들보다 눈에 띄게 부자였던 적도 없었어요. 그저 엄마, 아빠처럼 사이좋은 가족을 만드는 게 저랑 언니의 꿈이었죠. 그래서 저랑 친언니는 대학도 나란히 서울로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울에 살면서도 자주 만나고
원래도 친했던 사이라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경기도에 살던 부모님은 저희가 일을 구할 때쯤 시골에서 살고 싶다며 고향으로 내려가셨고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중견기업에 들어갔고 이맘때쯤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1년 정도 만난 후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어디 직장 다니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직장을 다닌 일을 오래 한 여성이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며느리 보는 기준이 딱 하나다. 너 직장 다닌다고 했지? 나는 네가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거밖에 없다. 처음엔 그런 말씀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괜찮다 느꼈어요. 요즘 친구들이나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들이 처음엔 잘 대해주다가 나중엔 딴소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일을 계속하라는 요구 하나뿐이라 저도 원래 일을 좋아하기도 했고 제 인생에서 일하는 걸 빼면 시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집안 제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 죽은 사람들을 위해 너나 나나 고생해서 뭐하니? 대신 남편 안 굶기고 자식들 안 굶기려면 맞벌이 하는 게 최선이야. 내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야. 대기업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꾸준히 일만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거면 돼요, 어머니? 그거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해서 말하는 거야. 돈 안 벌고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니까. 내가 고생해보니까 힘들게 번 돈만큼 내 값어치를 인정받는 곳은 사회밖에 없더라. 결혼했다고 집에서 놀고 있는 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알았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중에 큰일 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 생각하면서 고민이 많았다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제 스타일에 맞았거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대학 졸업 후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어요. 그 정도 약속은 지켜드릴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말해야 내 며느리 될 사람답지. 내 아들 잘 부탁한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참고로 남편은 외동이고 시아버님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남편 빼고 혼자 계셨죠. 이 점이 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나중에 애도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그러실 분도 아니고 그러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건 따로 이야기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에이, 그런 건 손주 얼굴 보면 다 달라지는 거지. 지금 애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나중에 애 봐주실 거냐고 물어보면 엄마한테 폭탄 던지는 거지. 나중에 내가 엄마 잘 설득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어머님을 뵙고 얘기해보니 어머님 성격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어머님 손에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제 말을 듣고 푸하하 웃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여리고 상처 많은 사람인데 우리 사는 거 보고 도와주실 거지 절대 뭐라고 하실 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어머님이 혼자 계시다는 걸 뒤늦게 알고 나서 혹시 나중에 강제로 합가를 원하실까 걱정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걱정은 절대 없다면서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시어머니 이야기를 한 후 남편과 시간을 내서 직접 찾아가 결혼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종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크게 놀라지 않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난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우리 딸 앞길만 막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박서방도 알겠지만 우리 딸들이 워낙 일 욕심이 많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박서방이 그런 일로 힘들까봐 그래. 그거 말고는 둘이 너무 잘 어울리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저랑 언니가 일을 좋아하는 걸 아시기에 제가 살림하다가 원하는 삶에서 멀어질까봐 걱정하셨던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걱정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생 딸들을 지켜봐 오신 엄마가 어떻게 살아갈지 제일 잘 아는 게 맞았던 거죠. 아무튼 저희는 제가 일하며 모은 8천, 남편이 준비해온 5천, 그리고 친언니가 도와준 3천을 합해 20평짜리 신축 아파트로 대출을 끼고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여러 직업을 경험하며 수많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한때는 5살 많은 친언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죠. 언니는 워낙 사업 벌이는 걸 좋아하고 일 욕심도 많고 기획력이나 행동력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언니가 사업 중에 한 남자와 눈이 맞아 결혼하게 됐고 저희가 함께 하던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죠. 저는 이후 뭘 할까 고민하던 중 좋은 기회가 찾아와 다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렇게 회사 생활에 몰두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거예요. 결혼 생활 초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정확히는 제가 아이를 낳기 전 일을 하던 시절엔 말이죠.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별다른 기색이 없으셨어요. 결혼 후에도 제가 꾸준히 일을 하며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 때 선물도 드리고 찾아뵈었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참 잘 들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예전부터 내 아들한테 여자 찾을 때 일하는 여성을 찾으라고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결국 너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왔구나. 여자는 일을 해야 자기 일을 하는 거야. 알았지? 나중에라도 절대로 일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라. 그 말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하고 출산을 한 후 아이를 보게 되었죠. 결혼 전에 남편이 어머니가 봐주실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던 게 생각나서 시어머니께 한번 봐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말과 함께 엄청난 조건을 내세우며 거절하셨죠. 너는 내가 애 봐주는 사람으로 보이니? 내가 살림하면서 애나 보는 사람으로 보여? 내가 회사 다닐 때 연봉이 얼마였는지 알아? 나를 데려가려는 회사가 얼마나 많았는데. 참나, 이제 나도 늙었나 보다. 며느리가 나한테 애나 봐달라고 하다니. 내가 너희 애를 봐주면 좋겠냐?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줘라. 내가 그 정도는 받았으니까. 어머니, 400만 원이라니요. 저희가 그런 돈을 어떻게 매달 드리겠어요. 저는 그저 남편이 결혼 전에 어머니께서 봐주실 수도 있다고 해서 여쭤본 것뿐이에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내가 화난 것처럼 보여? 네가 처음부터 나를 무시했으니까 이러는 거야. 얼마나 나를 하찮게 봤으면 애나 봐달라고 했겠어? 어머님, 화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건 그렇고 너희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특별한 날 말고는 용돈 한 번 제대로 준 적이 없어? 앞으로는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붙이도록 해라. 네? 갑자기 용돈이라니요? 갑자기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너한테 애나 보라는 말을 들으니 나도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야. 내가 그동안은 벌어놓은 돈으로 살았지만 너희 하는 걸 보니 내가 죽어있는 거나 다름없어 보인다.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도 효도 아니겠니? 어머님은 아이 봐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신 건지 아니면 이때를 노리고 계셨던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갑자기 용돈을 붙이라고 하셔서 정말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죠. 어머님이 앞으로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난 너무 당황스러웠어. 당신이 어머님한테 설득 좀 해드리면 안 돼? 그냥 좀 드리면 안 돼? 뭐?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해? 솔직히 우리 엄마가 틀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잖아. 결혼 후 무리한 요구도 안 하셨고 나이 먹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했으니 속상할 수도 있지. 어머님이 아이 봐주실 수도 있다고 했던 건 당신이잖아.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그 말에 화내고 용돈 달라고 하시는 게 맞아? 엄마도 나름대로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나는 그걸 미처 생각 못한 게 오히려 미안해. 당신은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들었어? 우리가 해드린 게 없는 건 사실이잖아. 우리가 대체 뭘 그렇게 해드려야 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특별히 해드린 건 없지만 불만 없으시잖아.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우리 엄마는 상황이 다르잖아.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데? 우리 결혼 후 어머님을 더 많이 찾아갔고 어머님도 몇 번 오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 계셔서 명절 외에는 찾아뵌 적이 없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 당신은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장모님 장인어른은 농사도 짓고 계실 정도로 건강하시고 두 분이서 같이 살고 계시잖아. 어른들은 혼자 사시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힘들어 하신단 말이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라고. 우리 엄마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야. 아무튼 이제부터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겠다고 하길래 이대로 계속 말했다가는 싸움만 커지겠다 싶어 알겠다고 하고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솔직히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시터를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편이 다달이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겠다고 선언한 이후라서 쉽사리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계속해서 아이들은 엄마 손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시터를 쓰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자기 엄마만큼 아이를 잘 키울 사람은 없다고 여러 번 말하는데 저도 공감을 못한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 어릴 때 부모님 손에서 자라서 지금의 저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올바른 인성과 행복한 어린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 믿거든요. 또 육아책이나 관련 영상을 봐도 유아기에는 엄마가 아이를 보는 것이 최고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니 저 역시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죠. 직장을 그만둘 때 남편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너한테 대기업은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꾸준히 일만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떠올릴수록 이렇게 아이만 보면서 무일푼으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시어머니께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보면서 친언니네 아이들까지 함께 돌봐주기로 하고 한 달에 150만 원씩 받게 되었어요. 언니네 첫째는 초등학교 고학년, 둘째는 저학년이어서 같이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았어요. 물론 친언니네 아이들이라서 이전에도 몇 번 봐준 적이 있어서 더 정이 가고 봐줄 수 있었던 것도 있죠. 그러던 중 남편이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했는데 새로 들어간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몇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남편은 무척 힘들어했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월급을 못 받으니 저희 집 생계는 언니가 주는 제 월급으로만 간신히 꾸려가야 했고 그 돈으로 저축도 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집에 오셔서 언니네 애들 돌보고 있는 저를 보고 혀를 차셨어요. 너는 네 남편이 돈도 못 받고 집안 경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친정만 돕고 싶어? 이렇게 긁어대셨어요. 그때 친언니는 저희 사정을 알고 아이 돌봄 비용으로 3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거든요. 사실 3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 제가 몇 번이나 거절했었어요. 언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언니한테 이런 돈을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원래 받던 돈만 받을게.
사실 그 돈도 안 받고 싶었는데 남편이 월급은 못 받는 상황이라 너무 미안해. 얘, 네가 힘든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엄마 아빠도 다 아는데 이제 와서 뭘 숨긴다고 그래. 그리고 나 힘들 때도 네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가족끼리 도와주지 누가 도와줘? 그러니까 그냥 받아. 그러면서 언니는 제가 도와줬던 때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언니가 첫째를 가졌을 때 형부가 외국계 회사 출장 중이라 혼자 힘들었었는데 제가 가서 아이를 봐주며 도와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언니는 저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했었어요. 언니, 그런 예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런 건 좀 잊어. 야, 그런 걸 어떻게 잊어? 그래서 네가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상황이 어떻든 너라면 도와줄 수밖에 없어. 지금은 내가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도움 받아. 언니의 말에 안심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남편의 월급 문제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제가 언니네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건 맞지만 언니가 저희 사정 다 알고 매달 3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돌보지 말고 돈도 받지 말까요? 너는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친정동생 가족이 힘들면 그 정도는 당연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시애미가 뭐라고 좀 했다고 돈도 받지 말까요? 그게 맞는 말이니? 저도 아이 3명을 돌보느라 힘들고 언니가 특별히 300만 원이나 주는 건 고마워해야 할 일이잖아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나요? 어머님 말씀대로 아범이 지금 돈도 못 벌어오고 있어서 제가 그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언니한테 고맙다고 사정해도 모자랄 판에 그래, 내가 말 한 번 잘못해서 네 비위 거슬렸다 이거냐? 요즘은 며느리 무서워서 시애미가 아무 말도 못하겠네. 누가 보면 우리 아들이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겠다. 제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아범한테 돈 벌어오라고 뭐라 했어요? 아범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무슨 나쁜 말을 했는지. 저희는 알아서 힘든 일 이겨내고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힘들게 키운 우리 귀한 아들이랑 결혼하게 해줬더니 너는 막말을 아무렇게나 하네? 배운 집 자식이라고 해서 여자 잘 만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너한테 일 하나만큼은 제대로 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집에서 애나 보고 있는 게 말이 돼?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 애나 볼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아범은 저처럼 애 보는 것도 못해서 저보다 돈도 못 벌어오는데 뭐가 잘났다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할 말 못할 말도 가리지 못하니? 그렇게 시어머니가 더 뭐라 하시려는 걸 남편이 막았어요. 아, 엄마 그만 좀 해. 지금 집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시어머니는 남편이 제 편을 들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어머님을 맞고 저를 감싸듯이 안았는데 저는 어머님을 흘끗 쳐다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님은 종종 저희 집에 오셔서 언니네 흉을 보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참지 않았어요. 애초에 언니는 잘못한 게 없었고 어머님은 제가 애를 본다는 행위를 일로 보지 않으시며 제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였죠. 어머니가 상상하셨던 집안 풍경은 남편과 저 둘 다 밖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을 하고 집안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을 텐데 현재 상황은 돈이 남이 벌어온 것으로만 집안에서 돌고 있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뭐가 어찌 되었든 현재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남편이었고 300만 원을 벌고 있는 건 저였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꿀릴 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회사를 계속 다니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든 고비를 넘기고 사람다운 돈을 벌어오라고 강조하셨죠. 저는 그 옆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돌보았고 그렇게 저희 둘째 아이가 생겼어요. 저는 한 집에서 저희 아이 둘, 언니네 아이 둘, 총 4명의 아이를 돌보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본다는 빌미로 자주 저희 집에 오셨는데 사실 저와 언니의 흠을 잡기 위해 오시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오셔서는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셨죠. 한 번은 저희 집 냉장고를 벌컥 열고 반찬통을 여시더니 쉰내가 난다며 이 반찬을 대체 언제 만든 거냐라고 코를 막으셨어요.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거 어젯밤에 아이들 재우고 만든 장조림이에요. 상했을 리가 없는데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장조림을 집어 입에 넣고 씹었는데 당연히 상한 냄새는커녕 어제 만든 신선한 음식이었죠. 어머님은 당황하셨는지 다른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하셨지만 그 반찬들도 만든 지 이틀밖에 안 되어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열심히 연기를 하시며 반찬들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아이고, 넌 대체 애들 본다고 요리할 시간은 없는 거니? 음식들이 이렇게 빨리 상할 줄 알면 그냥 시켜 먹든지 아니면 반찬 가게에서 사오든지 해야지. 이런 음식을 내 아들이 먹는다니 답답하고 속이 안 좋다. 어머님, 그거 아범이 아침에 먹고 출근한 반찬인데요. 어머님 속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범한테 그대로 전해드릴까요?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표정이 굳으시며 냉장고 문을 쾅 닫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우스워서 설거지를 하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후에도 어머님은 종종 저희 집에 와서 꼬투리를 잡으셨는데요. 제가 집에서 정말 아이들만 돌보는 줄 아셨나 봐요. 사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아이들을 깨워 씻기고 빨래와 청소를 한 후 언니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같이 숙제도 하고 나들이도 다니면서 틈틈이 부업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펑펑 논다고 생각하셨는지 틈틈이 저를 확인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바쁘게 움직였고 엉덩이를 붙일 틈이 없으니 어머님도 뭐라 하시려다 금방 지쳐 돌아가셨죠. 저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는 왜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니? 여자애가 가만히 있을 줄을 몰라? 너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니까? 어머님, 머리가 아프시면 제가 시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은 됐다고 하시며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이직한 회사에서 위기를 넘겼고 그 덕분인지 승진도 빠르게 했습니다. 회사가 다른 곳에 팔리면서 남편은 그 회사의 사장 자리에 앉게 되는 기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은 사장 자리에 앉게 된 게 정말 기뻤는지 몇 년 만에 아이처럼 웃었고 저도 그게 기뻐서 남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사장 직함을 받고 첫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출근한 대낮에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꾸려놓은 짐가방에 이런 종이를 붙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 종이가 뭔가 해서 봤더니 이혼 서류였습니다. 생뚱맞은 이혼 서류에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을 바라보니 어머님은 두 눈이 시뻘개져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갑자기 무슨 짓이세요? 무슨 짓이긴 무슨 짓이야?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도저히 너랑은 안 되겠다. 우리 아들 출국 전에 정리하자. 빨리 도장 찍어. 아이야, 양육비 주면 해결되고 너 이렇게 놀고 먹는 거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어머님, 지금 그냥 돌아가시면 제가 없던 일로 해드릴게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넌? 우리 아들이랑 살면서 잘난 남자랑 같이 사니까 너도 유능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라. 여자가 남자 옆에서 돈 빼내려고 하는 거 내가 눈치가 몇 단인 줄 알고. 네가 그렇게 일 그만둘 때부터 다 알아봤어. 우리 아들 몇 푼이라도 네 통장으로 들어갈 거 다 알아.
저는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자마자 아무런 말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왜 바쁜 사람 부르냐고 호통을 치셨고요. 어머님, 아무래도 이건 아범이랑 같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범이 제 이야기 들으면 어머님한테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얘가 아까부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짐가방에 붙어있는 이혼 서류를 보고 경악했어요. 엄마 미쳤어? 내 아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이번 출장에 아내가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고. 아니면 출장 가지도 못해. 그러면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자기 뒤로 절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다친 곳 없냐고, 엄마가 때리진 않았냐며 제 얼굴이랑 머리카락 등을 살폈습니다. 전 괜찮다고 하면서 웃었고 흘끗 어머님을 바라봤죠. 갑자기 남편이 정성스레 저를 챙기자 시어머니는 상황 판단이 안 되어서 두 눈만 끔뻑거리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아, 엄마! 진짜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망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한테 당장 사과 못해? 사실 남편이 다니던 망해가는 회사를 사버린 곳이 저희 친언니가 운영하던 사업체였습니다. 저희 친언니는 아이용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했고 이번에 동남아로 판매처를 늘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 넷 키우며 느낀 점을 토대로 제품을 만들었던 것이었죠. 아이용품을 만들 때 아이 엄마들의 사용 후기나 아이들을 키울 때 느낀 점 등 아이 엄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친언니는 자기 아이들을 저한테 맡긴 대신 제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그 경험을 토대로 신생아 젖병, 귀저귀, 옷, 놀이도구 등을 아이들이 원하는 소재나 아이들이 편하게 느끼는 색깔이나 모양 등을 저보고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세한 후기들을 매일매일 언니에게 적어서 보내주었고 언니의 제품 개발에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이렇게 사업을 돕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부터 회사에 다니던 짬밥이 있어 기획에도 전담하게 되었고 저도 언니 회사에 이사로 지분까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입이 떡 벌어져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 가방에 붙어있던 이혼 서류를 떼어서 옆에 있던 남편 가방에 척하니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출국하기 전에 도장 찍어놔. 서류 정리는 변호사에게 맡길 테니까.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이상한 소리 했다고 우리 관계없던 일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잖아. 나는 그동안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한테 내가 이런 취급 받아가면서까지 같이 살 생각은 없어. 그러면서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붉어져서 시어머니를 노려봤고 그러자 상황 파악을 한 시어머니가 저한테 사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겠니? 정말로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말을 잘못해서 너를 불편하게 했구나. 어머니, 이건 불편하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어머님이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아세요? 알고 있지. 그럼 알고 있지. 난 네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어머니가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저 결혼하기 전에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뭔가 일을 조그맣게라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 그 약속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건데 어머님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네요. 당신 아들 사장 자리 만들어드린 것도 전데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제가 뭐가 돼요? 여보, 제발 우리 엄마는 빼고 말하자. 저 사람이 뭣도 모르고 실수한 거라니까. 너는 며느리 앞에서 엄마한테 저 사람이라니? 그게 말버릇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앞에서 둘이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내 인생 망쳤잖아. 엄마만 가만히 있었으면 나 그대로 사장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엄마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해서 안달이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찼더라고요. 정말로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은 듯 보였어요. 한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죠. 남편이 저렇게까지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상한 여자 만나서 돈 뜯기는 줄 알았지. 다 너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어. 우리 아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도 그 상황에서 상당히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겠죠. 그저 아들 걱정에 나선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고 그 후폭풍이 이렇게 크게 불어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엄마가 옛날부터 집사람 보고 결혼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러려니 두고 있었어. 왜 엄마가 갑자기 난리인데? 남편의 말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저를 향해 하셨던 말과 행동들에 대해 남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터져나온 거예요. 너는 내가 잘 되라고 그랬던 건데 이제 와서 엄마 탓이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듣자 하니 너무하는구나. 내가 계속 말했잖니. 널 위해서 그런 거라고. 시어머니도 억울하신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본인 나름대로는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으니 말이에요.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라고 해도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모르셨던 거죠. 집사람 아니었으면 난 이런 상황 오지도 못했고 우리 애들 크지도 못했어. 내가 집사람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기나 해? 그때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은 진심으로 제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물론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말로 듣는 건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넌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됐다. 내가 무슨 낯으로 널 보겠어.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도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신지 결국 사과를 하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정말 후회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본인의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아들과의 관계도 저와의 관계도 틀어지게 만든 거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사과하며 집에 가버리셨고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같이 살게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어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라. 우리 이렇게 끝내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 남편은 정말 간절하게 저에게 호소했어요.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다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거든요. 여러 번의 갈등과 상처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어머님은 그렇게 우리 이혼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당신도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 말씀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더욱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동안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지 못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마음은 알지만 어머니와의 문제에서만큼은 항상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냉랭한 말투로 말하니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까지 바닥에 박고 울면서 빌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보, 내가 당신이 매번 엄마한테 이렇게 엄한 소리 듣고 있을 줄 정말 상상도 못했어. 당신이 마음 상한 것도 많을 거야. 내가 진작에 당신 마음을 헤아려줬어야 했던 건데. 정말 미안해.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서운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요. 남편도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그때마다 어머님이 오셔서 나보고 그만 놀라고 남편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대체 너는 왜 그렇게 펑펑 놀고 있냐고 말씀하시는 게 어이없었어. 그때마다 당신 잘라버리고 싶었던 거 알아? 사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들은 정말 상처가 컸어요. 남편이 힘들게 일하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제가 놀고만 있는 것처럼 저를 몰아붙이셨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참기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그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게 너무나도 서운했죠. 나를 무슨 그렇게 돈에 미친 사람으로 보고 그래. 내가 예전에도 그랬잖아. 당신 덕분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클 수 있었고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고. 난 당신만 옆에 있으면 다른 건 아무 상관없어. 엄마랑 안 보게 돼도 상관없어. 남편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갈등이 조금은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당신, 그 말 후회 안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물으니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남편이 정말로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남편은 그 여행 가방을 평생 못 펼쳐보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 남편이 사장직에 오르지 못한 건 어머니의 간섭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국 저 혼자 그 모든 걸 해내게 되었어요. 저는 출장도 결국 혼자 갔고 그 후에는 제가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남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대신 이루게 된 셈이죠. 남편은 지금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안쓰럽기도 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비교하면 남편도 이제야 그동안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애들 키워주는 용돈으로 한 달에 1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사실 남편이 저를 위해 집안일을 봐주는 게 고맙긴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인지 쉽게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정말 잘 돌봐주고 있어서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보고 애 본다고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자기 아들이 아이 보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한테 연락 한 번 안 하고 근처에 얼씬도 안 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무시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아들 키우는 모습을 보니 본인도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아셨겠죠. 남편에게 듣기로는 어머님이 저한테 무척이나 미안해 하신다던데 뭐 저는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저랑 저희 친언니 욕을 안 하니 상관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미안해 하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으신다는 거였거든요. 그거면 충분했어요. 자기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올라오는 모습이 아주 꼴 좋아요. 이제는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저희 집에 마음대로 오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통쾌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명절 때도 시댁에는 안 가고요. 어머님 생신이나 귀찮은 일도 없어서 편해요. 이제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어머님 생신이나 그런 귀찮은 일도 피할 수 있어서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남편한테 불만은 없냐고 물으니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오히려 자기 엄마가 그렇게 실수했는데 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제는 후회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엄마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저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봐줘서 그런지 저도 더욱 편하고 다시 예전처럼 언니와 즐겁게 일하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니까 저도 예전처럼 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언니와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숨을 좀 돌리게 돼서 저희 부모님이랑 언니, 남편, 저희 아이들이랑 조카를 데리고 다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네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다 같이 여행을 다녀오려고 계획 중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